착한 입시 상담소 이서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문제는 22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 자연계 면접 활동 우수형 문제입니다. 활동 우수형.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천형 거 문제 해설을 한 게 있는데 활동 우수형이나 추천형이나 그닥 큰 차이 없습니다. 뭐 이게 더 어렵고 저게 더 뭐 쉽다 이런 거 없으니까 연습하려면은 둘 다 이제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고 아울러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연습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고려대 거도 이제 그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 이제 문항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문제 1, 문제 2, 문제 3입니다. 문제 1은 생명체 관련된 거, 뭐 생명과학이겠지. 그 다음에 문제 2는 뭐 수증기를 포함하는 뜨거운 공기와 건조한 찬 공기 혼합되고 쭉 떠들어대는데 이건 뭐 물리라고 할 수도 있고 화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뭐 기상현상의 예를 들라고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대표적인 요 이제 미리 정답을 얘기한 기상현상 눕새바람 얘기하는 겁니다. 눕새바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뭐죠? 동해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닷가가 있으면 여기 이제 공기가 있어. 공기가 이제 뜨거워졌어. 온도가 올라와서.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 있으니까 습해지겠죠. 이런 공기가 이제 산맥을 타고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때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현상. 요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문제 3번은 그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련된 겁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는 이제 제시문에 아예 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책 말하면 물화생 다 티났다 뭐 이렇게 물화생지가 다 티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볼 만한 적은 아니고 뭐 심각한 어떤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의 이론을 요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좀 추론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2번, 2번이란다. 한 요 정도? 라마제 시문을 묻는 거니까 이제 문제 2번이 어느 정도 추론적인 요소로 좀 질문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추론, 뭐 예측 이런 거를 기대하기에는 원래 그런 좀 문제가 좀 그래야지 문제풀 맛이 나는데 이건 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뭐 이리저리 연결하고 뭐 인과관계 따져보고 그래야 문제 되는데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문제 1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 1을 읽어보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일반적인 화학 반응보다라고 돼 있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를 제심가와 나를 참고해라. 이렇게 참고해서 구술하거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제심이 나제심인데 일단 이제 뭐뭐 보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이거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비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비교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공통점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데 뭐 공통점보다는 차이점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이제 이런 언급이 있어요. 생명체에서 일어난 다양한 현상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 근데 이 물질대사도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질의 그러니까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화학 반응이라 하는데 이 물질 대사하고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서로 비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의 구조를 끌고 간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 화학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체 내에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를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됐냐면 생명체에 일어난 다양한 현상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이 효율적이란 결론을 내기 위한 효율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이 상태에서는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효율적이냐, 이걸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효율적이냐 하는 그 무엇을 갖다가 제시문에서 끌어다 갖다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래야지 적절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들이 일반적인 화학 반응보다 효율적인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측면이라는 거를 갖다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기준으로 아, 이야기로 전개를 하지 말고 제시문이 원하는 게 있거든. 그걸 탁 잡아내면 됩니다. 제시문 자체는 뭐 그렇게 심각한 어떤 해석을 요하는 그런 제시문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제시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하고 나 제시문 두 개건데, 식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 광합성도 뭐냐면은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 해당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지. 그죠? 그, 요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야. 이러한 형태 어떤 화학 반응이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화학 반응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 속에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그런 과정인데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러니까 저기 그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뭐예요? 반응물이 되는 거거든. 반응물이 있고 그다음에 요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생성물로서 포도당이 되는 겁니다. 생성물이 되는 거지. 요때 이제 생성물에는 포도당만 있지는 않죠. 이제 산소도 같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러한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구성이 된다. 돼 있는데 이제 명반응, 안반응에 관한 얘기가 일부 이제 여기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아마 이걸 가지고 일종의 추론 문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반응, 안반응 몰라도 문제 푸는 지장 없어요. 일단 봅시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요. 명반응 과정에서 물을 광분해서 산소를 방출하며 이때 NADPH, ATP 등의 고에너지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안반응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포도당 한 분자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NADPH 12분자와 ATP 18분자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문제를 좀 추론적 혹은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그 명반응에서 생성이 된 요 물질들 NADPH, ATP가 암반응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다음에 암반응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이런 것들 어떤 과정을 갖다 이제 추론적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문제 1번이 그걸 묻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장식적인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시면 요 마지막 부분 이제 세포가 나와. 세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 세포호흡도 뭐죠? 이게 그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것도 물질 대사의 한 사례로서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요 내에는 또 광합성 속에 명반응, 안반응이 있듯이 세포 내에도 또 무슨 반응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들 전부가 또 이게 다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고 화학 반응인 거거든. 근데 이제 큰 범주로 광합성 세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포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세포업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요 물질대사라는 거에 대해서 그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물질이 분해되고 그다음에 합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포도당을 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제시문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큰 크기로 얘기하는 어떤 화학 반응 내지는 물질 대사를 설명하는 그런 단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제시문 보세요. 생물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부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항상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생명체랑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그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든지 호르몬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한다든지 이런 것들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항상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물은 신경계, 근육계, 내분비계의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한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는 그러니까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여러 현상들이겠죠. 역시 다 뭐지?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지. 자,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관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단백질.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단백질이 관여하고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단백질을 통한 능동수송이 이루어지며 생체 분자의 합성, 세포호흡, 생체 분자의 합성은 이제 그 포도당 합성하는 거 그런 거가 사례가 될 거고 세포호흡 하면은 그 포도당 분해하는 과정 이런 게 있겠죠. 근섬유의 수축이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신호 전달들의 과정에서도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음, 지금 우리 요 앞에 까지 잠깐 봅시다. 이 전체. 그러니까 문제 1, 문제 3을 보면 이 문제의 테마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1번 하나 다 풀고 그다음에 2번 넘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구상을 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다제시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라제시문은 뭐냐면은 그 문제 2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기체 분자는 매우 빠른 속력으로 운동하면서 분자들끼리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다라마 이 제시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가 뭐냐면 이 충돌이라고 봐야 돼요. 충돌. 자, 충돌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 그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 반응물에 해당했던 분자들이 뭐 분해되고 합성되고 그다음에 생성물이 에, 분해돼요. 생성물로 다시 합성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반응물에 해당하는 분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반응식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가 C 플러스가 D가 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해 봐요. 자,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와 B가 서로 부딪혀야 돼. 충돌을 해야 돼. 충돌이 있어야 되고 그 충돌을 해야 여기 어떤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A, B가 분해가 되고 그리고 분해된 놈들이 재조합이 되면 C 플러스 D라는 이런 물질로 다시 재구성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거든. 그죠? 이건 우리 이제 통합과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배웠던 건데 그런데 이 충돌이 원래 이 분자들은 그냥 에브리데이 충돌합니다. 에브리데이 충돌하지만 그 충돌했다고 해서 이 물질이 얘가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C 플러스 D가 되는 건 아니라고. 뭐가 필요하지? 자, 우리 에너지 경로도라는 거 하나 여기 그려봅시다. 자, 여기에 A와 B라는 물질이 있어. 발열 반응을 전제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되는 반응. 여기에 C와 D가 있거든. 근데 A와 B가 D가 되려면 어때야 되냐? 무엇인가를 넘어서 이렇게 뛰어넘어서 가야 돼요. 뭐죠? 그렇죠.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 영역을 넘어서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어, 뭐가 되냐면 이 CD로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할지라도 그 충돌로 인해서 그 활성화 에너지의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만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CD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충돌이라는 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냐면 역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린 분자가 부딪혀가지고 속도가 느린 AB가 부딪혀서 CD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적절한 수준의 속도를 가져야 되거든. 상대적으로 더 빨라져야 되겠지. 빠른 스피드로 와서 부딪혀야만이 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CD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얘 A, B에게 빠른 스피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A, B가 빠른 스피드가 빠른 속도를 얘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돼요. 외부 에너지. 근데 외부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은 뭘 의미하냐면 얘 온도가 이 어떤 그 반응계의 온도가
이퀄 온도가 업이 돼야 돼. 온도가 업이 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막 그 불을 떼준다든가 가열을 해준다든가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지 얘가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CD로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꼭 이것만이 전제가 되는 건 아니지. 꼭 그 외부 에너지의 유입이 없을지라도 활성화 장벽에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활성화 장벽 에너지 장벽 자체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지. 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뭐죠? 그렇습니다. 그게 촉매입니다. 촉매이고. 그런데 이 물질 대사라는 거에는 항상 촉매가 관여해요. 이름하여 뭐라는 이름으로 관여를 하냐? 효소라는 이름으로 관여를 하고 그 효소의 주된 성분이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백질인 겁니다. 그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의 특징이 뭐죠? 효소가 항상 관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놈이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다. 지금 여기 뭐냐면 낮에 심리 얘기하는 거, 이 단백질,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물질 대사 현상에는 다양한 효소가 관여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혹은 다양한 촉매가 관여한다. 어,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케이.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촉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활성화 에너지를 갖다 낮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온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죠? 온도를 그냥 우리 체온 수준에 그냥 냅둬도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충분히 이게 그 저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항상성이란 말에서 온도를 갖다 유추해가지고 이걸 갖다 효율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짜야 되는 거야. 아니 실제로 음,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탄산칼슘 생각해 봅시다. CaCO3. 이 탄산칼슘 이 분자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대기 중에다 던져놨다고 칩시다. 이거 분해될까? 칼슘하고 CO2 분해될까? 안, 분해 쉽게 안 됩니다. 이거 몇만 년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대리석 있잖아. 대리석 이런 것들.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씹어 먹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 몸의 효소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걸 샥 분해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상대적으로 느린 반응에 해당이 돼요. 느린 반응이고 이 느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 충돌의 정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대기 중에서 이걸 갖다가 빨리 분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업해주면 뜨겁게 달가주면은 이 대리석도 분해가 돼버립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면 이 단백질, 효소, 촉매,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낮은 온도, 즉 체온. 그래서 효율적이다. 이 구도를 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면접이 말로 설명해야 되는 면접인데 그 구도를 잘 짜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 반응하고 이 그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어, 1차적으로 뭐를 해줘야 되는 일종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혹은 정의로서 얘들은 뭐 물질의 음, 합성과 분해 과정이다. 혹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이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 논리는 물질의 합성 분해 그다음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것 이런 거는 일반적 화학 반응이든 물질 대사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들의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충돌이 있고 얘들이 적절한 속도가 돼야 돼요. 어떤 활성화,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속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뭐냐면 온도를 업시켜줘야 돼요. 근데 온도를 업시키지 않고도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뭐죠? 촉매를 활용하자 이거. 촉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일어나기 쉽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요 촉매가 생명체 내에는 드글드글하죠. 뭐 단백질로 구성이 된 효소가 있다는 거야. 이 효소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낮은 온도에서도 낮은 온도로 합시다. 뭐 이름 이 말을 쓰던 뭐 체온이라 하든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도 그 효율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구조를 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뭐 제시문 자체에 대한 세세한 어떤 접근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예시도 한번 봅시다. 화학 반응은 물질의 합성과 분해로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적절한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면 충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적절한 에너지, 일부러 저기 뭐죠? 다제시문, 라제시문 등에 있는 말을 갖다 쓴 겁니다. 충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적절한 속도가 돼야 된다. 이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활성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높은 온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여기 말한 요거는 이제 일반적 화학 반응에 대한 언급. 요 앞에 부분은 이제 일반적 화학 반응하고 그 생명체 내 화학 반응하고 이제 통합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자,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일반적 화학 반응보다 더 효율적이야. 왜 그럴까? 자, 더 효율적이다. 여기가 이제 결론어가 되는 거지. 그 이유를 말해줘야지.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해. 왜 가능하지? 가능한 이유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이 촉매라는 거야. 근데 생명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를 가지고 있고 효소가 촉매 작용함으로써 일반적인 화학 반응보다 더 효율적인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낮은 온도에서 이런 말 넣어줘야 낮은 온도에서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 메커니즘 이해가 되죠? 이건 이제 말로 이제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